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한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이루고 싶어 하는 꿈, 바로 내 집 마련이죠. 그런데 만약 그 꿈이 은퇴 후에 내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평생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장만한 이 소중한 집 한 채가 어떻게 우리 발목을 잡게 되는 건지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말이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 성공의 상징과도 같았던 대기업 상무가 갑자기 택배기사가 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던, 정말 잘 나가던 대기업 임원이 하루아침에 어쩌다 이렇게 추락하게 된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와, 이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무려 27년 동안 한 회사에서 한계를 걸어서 상무라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성공 신화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회사를 나온 지 불과 2년 만에 그의 삶은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기업 임원 정도 되면 돈 걱정, 노후 걱정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이분의 재산이 대부분 현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장 꺼내 쓸 수 없는 자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꽉 묶여 있었던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아주 비싼 아파트 한 채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뒷바라지하는 데 들어간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부자인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매달 생활비로 쓸 현금이 똑 떨어진 겁니다. 이거 어쩐지 남의 얘기 같지 않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임원분의 사례가 그냥 운이 나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요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네 가지 금융 함정, 이른바 현대판 푸어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베이비 푸어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이 때문에 가난해지는 경우죠. 수백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은 기본이고 명품 유모차에 온갖 비싼 육아용품까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을 쓰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가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정말 너무나 익숙한 단어죠. 바로 에듀푸어입니다. 내 아이만은 뒤처지게 할 수 없다는 불안한 마음에 결국 우리의 노후 자금까지 싹싹 긁어서 자녀 사교육비에 쏟아붓는 거죠.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 철렁하실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푸어입니다. 내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너무 비싼 차를 사서 할부금 내고 유지비 내느라 정작 미래를 위한 저축은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 이건 뭐랄까,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미래를 담보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혹시 내렉인가? 싶으신가요? 그럼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 가격이 여러분의 한 달 월급 9달치보다 비싸신가요? 만약 그렇다고 하시면 이미 위험 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하우스 푸어입니다. 말 그대로 집 때문에 가난한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수십억짜리 집에 사는 자산가인데 막상 주머니에는 쓸 현금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베이비 푸어, 에듀 푸어, 카 푸어 전부 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걸 합친 것보다도 어쩌면 더 무섭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노후를 뿌리채 흔드는 진짜 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우스 푸어의 문제입니다. 아니, 대체 이 하우스 푸어라는 덫이 뭐길래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걸까요? 이 덫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특히 이 문제는 나는 재정적으로 꽤 안정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살펴봐야 합니다. 자, 제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시가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을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자, 이 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아파트 값은 10억 원. 와, 정말 엄청난 자산가죠? 그런데 이분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고작 250만 원입니다. 이 거대한 자산 가치와는 완전히 반대로 실제 생활을 꾸려나갈 현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네, 이분은 자산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난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우스푸어의 현실이고 비극인 거죠. 애초에 진짜 부자들과 우리 같은 평범한 중산층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들에게 집은요, 그냥 수많은 자산 중에 하나, 편하게 사는 공간일 뿐이에요. 집값이 오르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뭐 크게 상관이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집은 어떻습니까? 전 재산에다가 은행 빚까지 말 그대로 영끌해서 인생을 건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는 아주 위험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결론은 아주 냉정합니다. 우리가 흔히 꾸는 꿈 있잖아요. 이 집 한 채 잘 사서 팔자 한번 고쳐보자 하는 그 꿈이요. 그게 사실은 대출 이자 다 내고 재산세에 양도세까지 온갖 세금 다 떼고 나면 실제로 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거나 심지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환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힘 빠지죠? 그럼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 바로 재무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 끔찍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자산, 부채, 그리고 소비. 이 3가지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3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산 구성을 바꾸고 빚을 줄이고 씀씀이를 바로잡는 것. 이 3가지가 동시에 움직일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줄 정말 중요한 조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맨날 어디 수익률 1%더 높은 상품 없나 하고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확실한 수익률에 목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절약과 저축을 통해서 내 돈, 즉 원금 자체를 10% 늘리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집은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발목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무거운 족쇄인가요? 오늘 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30만 원 지원금, 모르면 못 받습니다. 상생 페이백 완전 정리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